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 네가 짓밟고 떠난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어. 그것도 너를 향해. 2008년 그들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다듬어지지 않은 매력, 거칠지만 그래서 더욱 끌린다. 느껴져. 이 시대 최고의 짐승남 2PM.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남자 그룹상 수상자는 2PM 축하드립니다. 데뷔 후 1년. 이들의 성공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누구나 수긍할 만한 결과였지만 또한 놀라운 결과이기도 했는데 현재 명시공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으로 손꼽히는 2PM. 이들이 지난 1년간 대중문화계에 남긴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다. 기존 아이돌 그룹이 10대나 20대 초반에 팬층이 이렇게 집중된 데 비해서 2PM은 상당 부분 30대, 40대 특히 여성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중에 팬층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그러한 독특한 아이돌 그룹이죠. 집중된 팬층을 몰고 다니는 여느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폭넓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2PM. 우리가 이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좀 색다르다.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나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섹시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또 부드럽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진한 남성성. 남자가 봐도 진짜 반할 만큼 너무나 강인하고 멋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필름의 남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어필했던 어떤 화제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물쇼라고 할까요? 그 물에서 이렇게 비에 젖은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런 모습, 굉장히 그 절규하는 듯한. 어디 이뿐인가. 방금 자고 일어난 부수수한 모습은 기존 아이돌 그룹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주는 것이었다. 밤에 야동 봐요. 게다가 거침없이 이어지는 소직 발언부터 진짜 감사합니다. 주저없이 망가지는 숨길 수 없는 예능 본능. 아직 여러 말이죠. 충격의 동안이에요.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늘 당당하고 솔직했다. 난 여기 파져 있어 밑에. 정말 아이들 같았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뭐 숨김이 없고 애들이 일단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 봐도 연예인 같지가 않아요. 그 이름만큼이나 뜨겁고 열정적인 이들의 꿈과 열정의 조합. 그것이 바로 2PM이다. 이들은 연습에 있어서만큼은 우둔한 바보 같았고 미련스러울 만큼 끈질겼다. 2시간씩 하는데 남아서도 또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고. 그렇게 각자의 꿈을 꾸던 시절. 난 행복하네. 그리고 2PM이란 이름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황찬성과 아이들입니다. 순도 100%의 진짜 2PM을 말한다. 오면 형님 계속 형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말 못하게 계속 그러거든요. 저기 마이크 앞에 딱 녹음을 딱 시작을 하자마자 와 하면서 랩을. It's time introducing 2PM. 순수한 면과 약간 수줍은 면도 있으면서도 이렇게 남자답게 보이려고 하고. 태견이 형 무대 위에서 그런 카리스마 보면 솔직히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고 그런 짐승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여자였다면 태견이 형이랑 사귀었을 거예요. 우리가 옥태견에게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가 가진 남성성. 옥짐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다. 오태현 씨가 굉장히 또 유일한 그 원인이잖아요. 그 짐승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옥짐승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원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면 이 그룹이 이제 좀 샤방샤방하게 불러갑니다. 186cm의 훤칠한 키, 반듯한 이목구비와 탄탄하게 뻗은 몸매. 제시카 고메즈도 인정한 전설적인 몸을 소유한 그. 쉽죠. 흔히 했던 거 이상이.
두말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그는 남자다. 다른 건 모르겠고 랩을 짐승같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마이크를 잡아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와 막 좀 깜짝 놀랐고. 어린 시절 천진난만한 모습의 옥태견. 장난기 많고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졌었던 꼬마 태견은 지금과는 180도 다른 모습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미국 보스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민을 초등학생 때 갔다가요. 그래서 언제 왔어요? 2년 반 전에 왔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당시 체스클럽, 재즈클럽, 육상부, 축구부 등 다양한 클럽 활동과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총 4개 국어를 섭렵했었다는 태견. 중고등학교 시절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꾸밀 줄 모르는 굉장히 모범생 같은 이미지였는데 실제로도 그 당시에 뭐 음악이나 춤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공부만 파고드는 굉장한 모범생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모범생 태견의 인생은 JYP 미주 지역 오디션을 계기로 달라진다. 연습생이 된 태견의 첫 도전은 가수가 아닌 연기. 내가 지금 소질 있고 제일 자신 있는 건 이 주먹 하나뿐이야. 잘했어. 19답게 아주 힘있게 에너지 있게 잘했는데 신인 그리고 이제 뉴 페이스들의 어떤 역량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어떤 뮤지컬적인 것도 보이고 자기의 춤과 댄서, 연기와 모든 끼와 재능을 펼치는 어떤 그런 컨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당시 무대 경험도 방송 경험도 전혀 없었던 초짜 신인 배우였던 옥태견.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숨은 끼와 재능을 모두 표출해내야만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죠? 절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건가요? 옥태견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그에게는 매우 절실했을 무대. 하지만 오랜 연습생 시절을 거쳐온 그는 거침이 없었다. 심사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께 보는 거였어요. 그냥 딱 뭐 외모, 재능, 노래 이런 게 아니라서 그게 합산이 돼서 1등, 2등 이렇게 뽑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옥태견 씨 당연히 뽑히셨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온 또 한 번의 기회, 바로 CF 모델이었다. 가장 앞으로 뜰 인물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죠. 일단 신체 조건이 너무나도 우수했고 그 카메라에 대한 적응력이 워낙 빨라서 2007년 촬영돼 2008년 단 한 달 동안 방송됐던 모 회사의 초콜릿 광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미소년의 이미지다. 카메라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크게 된 인물이었죠 그때부터. 이 CF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옥태견은 2PM의 멤버로 새로운 비상을 시작한다. 2PM 짐승 이미지의 중심. 자신이 빛나는 때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솔직한 기존의 아이돌 이미지를 과감하게 깨부순 2PM의 대표 짐승남 옥태견.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It's time introducing 2PM Remix. 가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오디션 합격은 연예계라는 거대한 산맥에 입성할 수 있는 보장된 티켓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른다. 전국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JYP 연습생 공채 1기 오디션 최종 우승사가 된 소년. 그가 바로 장우영이다. 춤을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춤을 그러니까 친구 2명이서 춤 그룹을 만들고 춤 췄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 나이 또래에서는 거의 탑 수준이었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연습도 엄청 하고요. 그리고 그 또래에서 이제 뭐 가수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는 좀 많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춤으로 꽤나 유명했었다는 장우영. 춤꾼 장우영의 흔적을 찾아 그가 데뷔 전 활약했다는 주 무대 부산으로 직접 찾아가 봤다. 지금 이곳의 댄서들처럼 소년 장우영도 춤에만 빠져 살던 시절이 있었다. 예, 땀 흘리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예, 안무 연습하고 항상
땀에 쩔어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지독한 연습벌레였다는 장우영. 당시 우영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한창 춤에 몰입해 있을 무렵 우영이 빠져 있었던 것은 지금의 파워풀한 댄스와는 전혀 느낌이 다른 프리스타일의 힙합. 이 친구도 한 10년 정도 춘 친구인데 이 친구가 27살? 그리고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친구가 배틀을 한 거죠. 우영의 춤 실력은 이미 그때부터 아마추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안무가를 대신해 학생들의 춤 지도를 해줬을 정도다. 같이 이렇게 뒤에 학생들을 두고 가르치더라고요. 타고난 춤꾼 장우영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 우영이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육학교에까지 JYP 오디션 통과했다는 소문이 나서 여학생들이 오려고 했는데 교문 통과를 못했습니다. 곱상하게 생긴 외모처럼 평소 단정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장우영은 무대에만 올라가면 타고난 춤꾼으로 변신하곤 했다. 간혹 학교 무대에 설 때면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 컴백 무대에서 나왔던 노래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나와서 추고 재연을 했죠. 이때 아이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비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랑 같이 좀 연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같이 무대에서 공연을 했고. 선생님이 춤을 추셨다고요? 네, 우영이하고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 췄습니다. 네, 빈 교실에서. 당시 우영은 선생님과의 무대를 위해 직접 음악과 안무를 짜고 선생님의 개인 춤 레슨까지 맡았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빈 교실에서 우영이가 안무를 짜서 저한테 가르쳐주고 지금 연습하는 모습이에요. 선생님과의 무대를 주도할 만큼 대담했고 리더십이 강했으며 친구들 사이에선 뛰어난 친화력을 가진 아이였다. 예, 남학생들한테도 예 인기가 좀 있었어요. 재밌으니까 같이 옆에 있으면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의 10년지기 친구가 밝히는 장우영의 깜찍한 과거. 애들 좀 약올렸죠 친구들끼리. 언니 예쁜 어린이라고 이러면서 예쁜 장우영.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 나갔었던 장우영. 마냥 귀엽고 예뻤던 이 어린이가 10년이 지나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우영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표시를 잊지 않는 기특한 제자이기도 했다. 어느 날 오니까 우영이 이름으로 된 꽃다발이 와 있는 바람에 하여튼 뭐 아유 저보다 애들이 더 많이 놀래가지고 막 난리를 지고 완전 교무실이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소위 성공이란 걸 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제자 우영이다. 내가 야 바쁘면 내가 얼굴 한 번 볼 수 있냐 그랬더만 아 마침 시간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나와줬더라고요. Only you 네가 아닌 날 고칠 수 없어 난 다시 웃을 수가 없어 It's only you 우영아, 목이 메네? 전에 내가 알던 우영이하고 지금 우영이하고 똑같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것 같고 앞으로 잘해라. 사랑해. 안녕. It's time introducing 2PM 장우영이 춤으로 부산을 휩쓸었다면 김준수는 노래로 대구를 장악했었다. 소모 같은 거 알았어요. 이거를 가창력이 뛰어나가지고. 준수 스타일을 봤을 때 소울 쪽 그런 쪽에 어떤 맛을 낼 줄 알아요. 2PM의 메인 보컬 김준수. 현란한 안무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그의 보이스. 그 사람 나만 보
아직도 너 지금은 비록 댄스 가수지만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을 실어 여운을 주는 R&B 창법. 이것이 바로 김준수의 오래된 창법이다. 그대는 내가 고향 선배인 정진우와 함께 부른 듀엣곡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좋은 사람이 고등학교 이제 지내면서 이제 가요제도 나가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막 상을 타고 이제 어우 저 노래 잘한다고 막 R&B 잘한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 많이 했었죠. 고교 시절 김준수가 한 가요제에 나갔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간 대구. 이곳이 바로 김준수의 데뷔 무대. 그렇다면 당시 가요제에 참가했었다는 준수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을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자료 확보에 나선 제작진. 방송국에 가면은 TC 방송국에 가면은 자기들이 이래는 이 학수 속 정리 다 해놨어요. 자료 확보를 향한 제작진의 노력은 계속됐다. 방송국 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뒤져 어렵게 찾아냈다. 2부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요 중에 그 친구 얼굴이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2004년 당시 17살의 나이로 이 가요제 무대에 섰던 한 소년. 7번 나오세요. 김준수 씨. I Believe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수라고 합니다. 앳된 얼굴, 유난히 하얗고 순수해 보이는 미소년 준수. 그는 그 속에 있었다. 수줍은 듯하면서도 기교를 섞어 내지르는 그의 R&B 창법은 단연 돋보였는데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해버린 준수의 조용한 카리스마. 금상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다. 참가번호 7번 김준수. 참가번호 7번. 대상 다음인 금상을 수상한 김준수. 하지만 그의 노래 실력을 잘 아는 사람들에겐 조금 아쉬운 결과였다. 네, 금상에게는 완전 평면 텔레비전 한 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면은 뭐 대상까지도 가능했지 않나. 그가 음악하는 걸 싫어했다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노래 연습을 거르지 않았다는 노래쟁이 김준수. 바로 이곳이 준수가 가수의 꿈을 키웠던 곳이다. 준수 부모님 저는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훗날에 자기가 막 이렇게 타고 하니까 상 타고 하니까 뭐 이제 좀 좋아진 것 같다고 기분이 좋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노래 연습을 하는 틈틈이 앨범 작업에도 참여했다. 이거 옛날에 그 준수가 우리 학생들 수강생들하고 같이 같이 노래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당시 준수의 음성 최초 공개. 바로 이 부분인데.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지금의 음성과 비교해보니 여지없이 2PM의 준수가 맞다. 원래 준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필을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노래 잘하는 아이 준수는 학교에선 어떤 아이였을까? 준수는 학창 시절에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아주 잘 부르고 해서 아마 대회 상도 많이 타는 아주 재능이 아주 풍부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고교 시절의 김준수. 그때부터 그의 꿈은 오로지 음악 하나였다. 음악 외에 글짓기에도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준수. 고교 시절 글짓기 관련 수상 경력만도 무려 6개다. 학교를 대표하는 문예지 속에서도 준수의 수상 경력을 찾을 수 있었다. 어머니를 주제로 한 시로 깔끔하고 신선한 문체가 돋보인다. 너만
노래와 글짓기를 잘했던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였던 김준수. 실제로는 어떨까? 그의 고향 선배이자 절친한 동료인 정진우에게서 준수의 숨겨진 모습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뭐 형님 뭐 계속 형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가 말 못하게 계속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방송 나가서도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물론 자기도 음악 컨셉도 있을 테고 준수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워요. 수줍음 많던 대구 사나이 김준수. 알려진 모습보다 앞으로 알아갈 모습이 더 궁금한 남자.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그의 의외성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들의 어제만큼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그룹 2PM. 처럼 만드니까 태국에 사람은 뜬다. 신화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장수하는 그룹이 되지 않을까. 잊어보려고 했지만 아마 노력을 해봐도 It's time introducing 2PM